안녕하십니까. 김주근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11월 3일입니다. 그죠? 자, 이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을 텐데, 세상에 우리나라도 아니고 그죠? 다른 나라 대통령 선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흔들린다는 게 좀 솔직히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거꾸로 말한다면 그만큼 세계가 글로벌화되었다. 그죠? 그러니까 뭐 한 동네가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종목 연구의 요청에 올라온 종목도 28개 종목이네요. 28개 종목이니까 다 못하겠으니까 14개 KCC 글라스까지 할게요. 그래서 노티스, SK 이노베이션 등등 해가지고 KCC 글라스까지 재빨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많이 상승세 반등했죠. 그죠? 반등했고, 저도 며칠 전부터 반등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상대로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놈의 반등이 추세적인 상승이냐, 그러니까 상승세 출발점이냐, 아니면 기다란 조정 끝에 나타나는 약간의 반등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처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보수적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추세적인 상승을 말하기는 아직 멀었고, 반등 정도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각 종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노트스입니다. 노트스. 오늘 반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크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왔어. 지금은 이때까지 지금 그 손실이 지금 29%라고 하셨는데, 29% 손실이 될 때까지 이때까지 안 파셨다는 이야기는 당분간은 파실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죠?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거의 이제 그 RSI도 그렇고 바닥권에 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인 다이버전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단기간으로 볼 때 RSI가 이렇게 점점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인데, 주가의 바닥은 그다지 높아지고 있지 않으니까 단기적으로 다이버전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장기적인 다이버전스가 뭐냐니까, 예컨대 이렇게 볼까요? 이건 다이버전스는 아닙니다만은, 어디가 다이버전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주가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RSI는 좀 알긴 합니다만, RSI 높다고 치고, RSI가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 예컨대, 그러면 이점과 이 점이 다이버전스가 되면서 추세가 이 점을 꼭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크게 바뀌는, 이렇게 이제 장기적인 다이버전스인데, 요건 같은 경우에는 다이버전스가 나타난 범위가 작으니까 이렇게 시장 전반적으로 대세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이버전스는 아닐지라도 단기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겠냐 하는 신호탄이 된다고 보여지죠. RSI도 30선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매수 신호가 나타났으니 일단은 반등의 상대입니다. 구름과 이격도 벌어지고 있고 하니까 구름 이격을 좁히기 위해서라도 반등은 예상됩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오늘 마감 라이브를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웬만한 코스피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 지수 전부 다가 반등하고 구름 밑에서 반등할 경우 어디까지 가냐니까 대개 기준선까지 갔죠. 그죠? 그러니까 이 종목도 일단은 기준선 정도를 목표치로 삼고 싶네요. 얼마쯤 되나요? 23,000원입니다. 그렇죠. 물론 23,000원까지 가봤자 본전에 아직까지 택도 없는 수준이지 싶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사정이 나아질 테니까 그때 가서 주가 상승할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그때 가서 살펴봐도 늦지 않겠으니까, 더구나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파시를 하도 팔 것 갖다 보지도 않으니까 일단은 어떡합니까? 기다려 보면서 반등을 기대해 보자.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쵸? 자, 두 번째로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고점에서 물렸는데, 여기서 물렸나요? 근데 어떡할까요? 입니다.
SK이노베이션 제가 여기다가 그 파동을 써놨죠. 그죠? 1, 2, 3, 4, 5, 고점 197,500원을 탑을 해가지고, 더구나 이날 RSI까지 매도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쭈르르 밀리고 있고요. 기준선 밑으로 내려갔고, 구름 밑으로 내려갔고, 완전히 추세가 하락 마시가면서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죠. 그래서 A, B, C, X, A, B, C로 그리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그랬던 며칠 전에 분석했던 시나리오대로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시 내려가고 있는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렇죠. 제가 어제 미국의 CNBC 방송을 보니까 미국에서도 에너지 관련 주식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에너지 관련주들. 왜 그러냐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유가가 도저히 회복될, 예컨대 러시아하고 오펙 간의 소위 감산을 둘러싸고 있는 그 갈등이 쉽게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요.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양반은 소위 에너지 정책이 어느 쪽으로, 그린 에너지 쪽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석유에 대한 수요도 아무래도 줄어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에너지 관련 주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어제 CNBC에서 이야기하던데, SK이노베이션도 뭐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역시 SK이노베이션이야 결국은 유가가 올라야 아무래도 마진도 크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수익이 좋아질 그런 종목인데, 뭐 알다시피 유가라는 게 최근 들어서 다시 떨어지고 있고요. 주유소 요새 뭐 1200원대 리터당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마진이 좋아질 리가 없으니 주가가 반등을 좀처럼 힘쓰지 못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술적 지표로 보더라도 뭐 RSI가 중간에서 뭐 크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냥 중립 양상에서 주가가 약보합으로 구름 밑에서 헤매는 그런 모습이어서, 역시 틈만 나면은 내가 얼마에 샀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 여기서 샀던 매수 단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본다면, 되도록이면 빨리 하루보다 빨리 이 종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다른 종목에서 복수 혈전을 도모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아니겠느냐. 어차피 잘 안 되는 종목을 부여잡고 있어봤자 크게 메리트가 없다면 차라리 이 종목을 재빨리 버리고 시장에 같이 인기를 끌고 있는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종목을 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종목이지 내가 있지 않아. 구름 위로 올라가 있는 종목을 사면 되죠. 그죠? 간단하게 말해서. 그죠? 구름 위로 막 모래를 내는 종목, 그런 종목을 사가지고 길게 보유해서 수익을 기대하는 이런 전략이 구름 밑으로 처박혀서 땅굴을 하고 있는 종목보다는 낫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죠. 일단 이 종목은 현재 시나리오 상으로 본다면 뭐 떨어졌다가 반등은 예상됩니다. 제가 이렇게 끄었습니다만은 꼭 그렇게 되지도 않고 뭐 반등은 예상됩니다. 모든 종목이 다 그렇듯이. 그래서 아마도 대략 기준선 근처까지 한 14만 9천 정도까지는 뭐 반등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본전을 관계없이 반등이 있을 때마다 빨리 처분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등이 없으면 어떡하나요? 반등이 없어도 팔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반등이 있으면 좋은 거고, 반등이 없더라도 판다. 빨리 이 종목에서 벗어나고 싶다. 뭐 그런 의견입니다. SNS 택입니다. 시입 파동이 끝나고 상승 시작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 예전에 분석을 하면서 여기다가 희망이라고 써놓고 막 X 쳐놨죠. 그죠? 옛날에 제가 이 차트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게, 예전에 제가 뭐 쓰고 막 낙서해 놓으면 이게 지워지지 않고 꽉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가 다 기억이 나니까 그게 참 좋다는 이야기죠. 그 당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니까, 이때쯤 돼가지고 아마도 RSI로 보더라도 아마 올라갈 것 같아. 아마도 이때 아마 질문하신 분이 이제 3파고 4파가 끝나고 5파가 시작되는 거예요 라고 아마 질문하셨는데, 뭐 뻔하죠. 그죠? 여기가 3파고 4파라 그러면 앞으로 5파가 있을 테니까 3파 밑 이상으로 53,400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급등세가 나타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듣고 싶어서 지금 현재 4파가 끝나고 5파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던데, 그때 제가 저희 채널은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는 채널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채널입니다 하면서 희망은
잘 모르겠다.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확실치도 않는데 5번 파동이 나타날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라고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지금도 그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그래도 반등이라도 있을 거라고 봤는데 반등은커녕 오히려 더 밀리고 말았죠. 그나마 현재 RSI가 바닥에서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이면서 주가도 이제는 반등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통상 기준선 근처까지 일단 가보겠죠. 38,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38,000원까지 간다는 보장도 없긴 합니다만 그래요. 지금도 뭐 33,700원이니까 그래도 지금으로서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33,000 뭡니까? 반등 이까지는 38,000원까지 한번 봐보자 하는 거고요. 자, 현재 예컨대 이 파동이 조정 파동 끝났고 상승세가 시작되나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뭐지 않느냐? 예컨대 기준선을 넘기면은 통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상승이 시작되는가 보다. 그러다가 구름을 넘어가면 여기 써놨죠. 구름을 넘어가면 이제는 상승세구나. 여기가 바닥이었구나. 뒤늦게 하는 거지. 이 시점에서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엘리어트가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엘리어트가 여기가 바닥이냐라고 물어보면 그 양반은 I don't know 라고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이야기했겠죠. 그죠? 몰라요가 아니고 I don't know 라고 말씀하셨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시파는 끝났나요?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반등은 예상되니까 일단 38,000원까지 기다려보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 그럽니다. 일단은 반등이 예상되니까 더 기다려 보자. 그죠? 그 다음에 제넥신입니다. 고점에 물렸는데 어떡할까요? 이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제가 파동을 세워놓기로 하나, 둘, 셋, 넷, 5개로 파동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그려놨네. 하나, 둘, 셋, 넷, 5, 5.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3. 그 다음에는 다시 5가 예상되죠. 그죠? 우리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금 새까맣게 칠하는 여기에 어딘가를 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여기 어딘가를 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또 나타나야 앞에 첫 번째 파동이 5개로 나타난 파동은 여기 이렇게 해서 조정이 끝나지는 않아요. 이게 조정이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살펴서는 여기는 조정의 첫 번째 파동인 A 파동에 불과해요. 그 다음에 다시 B 파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뭐죠? C 파동, 요 C 파동이 있으면서 그런 다음에 조정이 끝나거든요.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그러니까 고점에 물렸다는 게 또는 얼마에 샀는데 내가 어떻게 된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지라도 빨리 벗어나서 반등했을 때마다 빨리 벗어나서 다시 떨어졌을 때 근데 여기서 팔고 그다음에 여기 떨어지면 여기서 다시 사가지고 그죠? 올라가면은 이만큼의 수익을 노린다. 이게 이제 괜찮은 전략인데 만약에 여기서 안 팔고 버티면 내려갔다 올라올 때까지 이렇게 될 때까지 이렇게 되더라도 본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등했을 때마다 팔아라 라고 하는 게 현재 파동으로 봐서 이 5개가 나타났으니까 예상되는 파동은 반등 B 파동 그 다음에 또 내려가는 C 파동이 있을 것이다. 그럼 반등인데 최대한 더 비싸게 하려면 얼마쯤 되면 팔 수 있느냐? 저희가 그려놨죠. 얼마까지? 기준선 정에서 잘하면 구름이까지. 왜? 이게 1, 2, 3, 4, 5로 나타났으니까 지그재그가 나타난다면 A 파동 다음에 B 파동은 뭡니까? A 파동의 하락폭의 맥시멈 61.8% 정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대략 계산해서 19만 원과 이 바닥이 10만 원이네요. 그럼 9만 원이죠. 9만 원에 61.8% 4만 5천 원쯤 되니까 여기가 얼마였죠? 아까 10만 원 잡고 4만 5천 원이면 한 14만 원, 15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계산 잘했죠. 계산 바로 했죠. 9만 원인가? 6954구나. 죄송합니다. 6954죠. 그죠? 그러니까 10만 원이니까 15만 16만 원 정도 되겠네. 이 정도 되겠네. 그죠? 이 정도가 맥시멈이거든요. 맥시멈. 그래서 아마 이 건절이 대략 제가 지금 그림 표시해 두었습니다. 대략 이런 언저리가 반등의 맥시멈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14만 원 언저리, 14만 원, 15만 원 정도를 반등의 목표치로 보고
그때 가서 뭐 반등한 다음에 아래사이가 다시 팔라 그러면은 그때 가서 매도하는 전략이 좋지 않겠냐. 그리고는 다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C파동에서 떨어지면 매도한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서 다시 매수해가지고 복수 혈전을 노려보자 라는 이야기죠. 일단은 반등을 기다려보자. 그죠? 반등을 기다려보자. 반등을 기다려서 파세요가 되겠죠. 그죠? 반등을 기다려서 파세요. SNS 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등을 기다려서 파세요니까 동그라미 치기보다는 반등을 기다려서 파세요가 좋겠죠. 그죠? 지금 당장 팔라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X가 아니고 뭡니까? 반등을 기다려서 홀딩했다가 파세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뭐 그냥 봐주세요 했는데 하나솔루션 봐주세요. 예, 잘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도 다른 종목보다는 훌륭하네요. 그죠? 왜 훌륭합니까? 그룹이잖아. 다른 종목은 아까 보세요. 뭐 SNS 테크 그룹 밑에서 완전히 헤매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솔루션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위에 있잖아. 그룹 위로 싹 당당 그룹 위로 날아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종목은 기준선 밑으로 쳐박혔는데 얘는 그래도 기준선 위로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해서 기준선이 지지가 되고 있죠. 여기서 구름도 지지가 되겠고 뭡니까? 저랑선 위고 후행스패드 캔들 위고 구름이고 이 종목은 뭐 무례 필요 없죠. 무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매도할 필요 없죠.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제 팝니까?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RSI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예컨대 보다시피 RSI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여기가 매도의 타이밍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야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하나솔루션 지금이라도 살까요? 네, 사세요. 예, 사세요. 또 되죠. 대신에 이 종목은 언제 파나요? 기준선이 항상 기준이죠. 그래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그때는 타진 매도 일부라도 판다. 42,5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일부라도 판다. 그 전까지는 계속 보유한다. 안 내려가면 안 파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계속 보유. 올라갈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캠트로닉스. 반등할까요? 반등할까요? 이 종목도 아까 뭡니까? 하나솔루션과 별로 다를 바 없네요. 구름이고 기준선 무너뜨렸다가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서 지금 4월째, 나월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일째 계속 기준선에서 뭐가 되고 지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반등할까요? 지금이 반등이잖아요. 그죠? 지금이 반등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다지 매도할지라도 기준선을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적으로 가지고 계셔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반등할까요? 이 반등인데 그 말고 무슨 반등을 말씀하시는 건가? 예, 팍 올라가는 27,000원 이상 올라가는 그거를 기대하시는 건가요? 뭐 안 된다는 말은 안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죠? 구름도 얇으니까 만약에 대신에 기준선을 무너뜨린다 그러면 잘못하면은 구름 근처까지 금방 갈 수 있으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뭐 구름 밑이다, 그 기준선 밑이다. 기준선 밑에 간당간당할지 모르니까 꼭 팔기 어렵다. 그럼 요 저점 전저점 밑으로 내려가면 16,950 밑으로 내려가면 판다. 라는 생각으로 보유하시면 안 내려가면 갖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위쪽으로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이 차트로 봐서는 매도를 말하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보유, 홀딩이라는 걸 하기 싫습니다만 하여간 보유. 그 다음에 ITM 반도체. 시입하던 끝인가요? 아까 지금 시입하던 끝이냐고 여쭤보시는 분이 근데 SNS 택도 시입하던 끝인가요? 뭐 하셨는데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됐냐 그거는 알 수가 없는 노릇이고요. 본래 그 조정 파동의 끝과 아니면 상승 파동의 끝을 정확하게 찍어내는 것은 그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엘리어트 선생이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모르다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꼭지를 어떻게 알아요? 74,000이 꼭지인지 또 여기가 바닥일지 아닌지 모릅니다. 다만 그래도 이 종목은 RSI가 바닥에서 힘을 내고 있죠. 주가는 별볼 없는데 RSI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뭡니까? 소규모이긴 합니다만은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보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RSI가 30 밑에서 쫙 올라가면서 매수 신호가 나타났고 주가가 뿅 올라갔죠. 그죠? 그러면서 1차 목표, 일단 기준선을 닿았는데 사실은 오늘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다소간 우려되긴 합니다만은 오늘 그 중에 거래량을 보니까 거래량이 늘어났죠. 그죠? 그죠?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괜찮아요. 양선이 보이는 건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일단은 요는 문제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쪽에 이제 매물 저항이 예상되고요. 후행 스편을 보더라도 아마 이쯤에 매물 저항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가면 구름 하단 58,000원 아니면은 뭐 예컨대 이 정도 57,000원, 58,000원 정도가 일단 반등의 목표지로 삼고 싶다라는 말이 됩니다. 현재로 봐서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더 올라갈 것처럼 보이니까 이 종목은 반등할 것 같습니다. 반등하면 팔까요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다른 제넥신이나 이런 종목은 반등하면 파세요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좀 더 기대를, 근데 더 위로 올라갈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좀 더 기대를 걸어보자는 말씀입니다. 테라전 이텍스. 이 종목도 제가 아마 열심히 설명했네요.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팔아야 되는데 반등하다가도 역시 기준선에 걸려가지고 밀리고 구름마저 무너뜨렸으니까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때까지 안 팔았는데 어떡할까요? 이제는 팔아야 된다. 반등할 때마다. 언제 목표야? 제가 여기 그려놨죠. 어디까지요? 일단 기준선이 1차 목표. 넘어가면은 구름 밑이니까 대략 한 11,000원 언저리,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 범위가 너무 넓은가요? 하여간 11,000원 이상 정도를 목표로 삼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1,000원이면 지금보다 10,000원이니까 1,000원 이상 오르는 거, 10% 이상 오르는 거죠.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반등하면 11,000원 정도 오면은 일단은 좀 일부라도 털어가면서 리스크를 줄이고 싶다. 어차피 구름 밑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구름 밑에 있는 종목은 좀처럼 구름을 넘어서 가지고 상승세로 전환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까 뭐였더라? SK이노베이션 보세요.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계속 줄줄줄 흘러갈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극단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 나중에 분석하겠습니다만, 농심 같은 경우를 보시면 구름 밑으로 내려간다 하면 정말 계속 내려가잖아요. 어디가 바닥인지 몰랐죠. 여기가 바닥인가, 여기가 바닥인가, 여기가 바닥인가, 여기가 바닥인가, 바닥인지 모르고 계속 처박히는 게 이런 종목이니까 구름 밑으로 일단 한번 들어가면은 웬만하면은 빨리 벗어나는 것이 상생입니다. 11,000원 언저리를 매도 목표로 단기 반등의 목표로 삼고 싶다. 그렇죠. 단기 반등의 목표로 삼고 싶다. 그 다음에 미래셋대우입니다. 미래셋대우는 대개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대개 우리나라 증권사 주식들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움직임과 대개 같이 움직여요. 주가가 올라가면은 거래량도 늘어나고 거래량도 늘어나면은 걔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도 늘어나지만 수수료 수입도 늘어나고요. 밤에 주가가 떨어지면은 거래량도 줄어들고 수수료 수입도 줄어드니까 실적이 나빠지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움직임과 증권사 주가 움직임이 되게 같이 움직입니다. 똑같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8월 13일날 고점을 만들었는데 현재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하루 앞에 8월 11일날 고점을 만들었죠. 그리고는 역시 조정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제가 마감해서 말씀드렸듯이 반등은 될 거다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도 현재 반등은 하고 있죠. 그죠? 그래도 아직 구름 안이니까 완벽하게 상승 추세라고 말하기에는 여러모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구름을 벗어나야만이 뭔가 상승세를 보이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싹 그렇게 제가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싹 그렇게 상승세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미래에셋대우 역시도 상승세이기 때문에 뭐 사라라든지 브라이트한 미래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구름의 상단이 9,000원 정도니까 그런 정도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반등의 맥시멈 정도로 보고 싶다라는 정도입니다.
구름 받고 나가면요. 그럼 구름 받고 나가면은 그때 욕심을 가지고 더 가지고 있어도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못하고 구름 밑으로 빠져버리면은 그때는 즉각 팔아야 되겠죠. 그죠? 내일이라도 만약에 구름 밑으로 빠져버리면 그때는 즉각 매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코넥. 특별한 말씀이 없으셨네요. 통상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바뀌는 종목들의 일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위로 수렴이 길게 나타나는 날이 있습니다. 거래량을 한번 보면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로 수렴이 길게 나타났으니까 거래가 1억 8천만 주가 거래되면서 1억 8천3백만 주가 거래되면서 연락이 샀고 팔았었는데 종가는 푹 떠 장중고점에서 한참 밑으로 끝났으니까 이 위에서 매수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1억 8천3백만 주로 샀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물렸네. 그죠?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본전 찾으려고 매도 물량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주가가 이 위로 올라가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하루에 260만 주 거래되는 종목인데 오늘 260만 주 거래됐는데 이게 1억 8천3백만 주가 거래됐으니까 빨리 계산 안 되네요. 몇 배쯤 됩니까? 하여간에 엄청나게 한 달 분 이상이 하루에 거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매물 벽을 조금처럼 넘어서기가 어려울 거다. 일단은 그래서 얘는 이미 이날이 소위 상승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고요. 이제 하락한 일만 남았다가 되고요. 실제로 기준선 무너뜨렸죠. 그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다음 남은 수순이 뭡니까? 내가 더 밀리다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계속 밀리겠죠. RSI 여기서 매도 신호 나타났죠. 그죠? 근데 갖고 계신 분이야 드라마틱하게 구름의 지지를 받고 돌아서서 전환선 위로 기준선 위로 올라가는 이런 추세가 혹시 없겠느냐? 안 된다는 법은 없죠, 그죠? 주식시장에 안 된다는 건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다 발생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 확률로 말한다면 현재 기준선마저 무너뜨린 종목이 더구나 여기에 위로 매물이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기준선 무너뜨렸고 구름은 얇은 종목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면서 이 매물을 뚫고 올라가기란 확률적으로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 지금이라도 당장 팔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이때까지 종목 분석 중에서 바로 파시라 한 종목은 에스코넥이 처음이죠. 그래도 반등할 때니까 그때 가서 파세요. 내지는 일단 좋아 보이네요. 매수하세요. 이제 이거는 지금이라도 팔고 싶습니다. PNT입니다. PNT 조정은 어디까지일까요? 이게 또 마찬가지로 알 수가 없죠. 조정이 어디까지 이르지를 찍어낼 수는 없습니다. 일단 얼핏 봐서 이게 이제 하나, 둘, 셋, 넷으로 보여지는데,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니까 이게 4가 되니까 하나, 둘, 셋, 넷으로 1, 2, 3, 4로 되는 지그재그가 나타날 가능성은 사라졌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상되는 거는 이제 A, B, C가 되고, 그 다음에 A, B, C가 있고, 다시 A, B, C가 되는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로 봐서는 일단 A 파동은 3개로 나타났으니까 일단 끝난 것, 일단락 된 것처럼 보이고요. RSI도 그렇고, 그래서 바닥이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반등 B 파동이 전개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이게 끝나면 다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지금 제가 다 안 그려졌습니다만은 5개의 C 파동이 나타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디까지 반등할지는 모르겠는데 통상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든 웬만한 종목들은 반등할 때 일단 1차 목표가 기준선이 됩니다. 그렇죠. 22,000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목표가 대개 구름의 상단 22,850원. 그래서 아마 이런 정도가 일단은 뭡니까? 반등의 목표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정의 끝이 어딘가요? 그건 알 수가 없고요. 현재로 ABC 1, 2, 3, 4, 5로 예상이 된다. 반등은 예상된다. 좀 더 올라갈 것처럼 보인다. 가 제 생각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초록뱀입니다. 초록뱀은 여기 제가 써놨네요. 그죠? 뭐라고 써놨습니까? 타진매도라고 써놨죠. 언제 타진매도입니까? 요 기준선 무너뜨리면 타진매도죠. 그죠? 이 종목도 똑같죠. 위로 수렴 달렸고요. 수렴 달렸고, 그러니까 상승하다가 위로 수렴 달리면서 아마도 거래량을 보면은 이날 거래량이 터졌네요. 이날 거래량이 터지면서 일단 올라간 것 같다가 뭡니까? 이 RSI의 그 주가의 고점과 RSI 고점이 서로 차이가 나는 거니까 뭐죠? 다이버전스가 일단 여기서 보이고요. 다이버전스는 상승에서 하락으로 바뀌는 소위 베어리시, 소위 약세 다이버전스가 나타났고요. 그런 다음에 기준선 무너뜨렸고, 그리고 기준선 전환선 무너뜨렸으니 여기서 역전됐으니까 여기서 일단 일부라도 팔아라 라고 제가 타진 매도라고 써놓은 것 같죠. 이제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찍어볼까요?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타진 매도하고 일부 팔고, 혹시 구름의 지지를 받고 반등할지 모르니까 그래도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조금만 한 30-40%만 팔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어 봤는데 기대와는 달리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렸으니까 어찌 됩니까? 나머지 다 팔아야 되죠. 그죠? 아직 안 팔았다. 그러면 이제 구름 밑으로 내려간 종목은 동사가 어떻게 됩니까? 구름 근처까지 가보려고 그러니까 일단 반등을 기다려보자 하는 건데, 이 종목은 다른 종목과는 달리 기준선을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위에 구름이 너무나 두껍잖아요. 그죠?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 있고 기준선이 약간 이렇게 내려와 있다면 얘는 반등하면서 기준선 근처까지는 갈 거야가 됩니다만은, 현재는 기준선은 구름 너머에 있기 때문에 얘가 다시 기준선을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구름을 넘어간다는 이야기니까, 그건 오히려 새로운 상승세가 출발한다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분석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RSI도 그렇게 해서 반등은 예상됩니다. 구름 근처까지 2,400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예상된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이 종목도 반등은 예상되니까 그때 가서 파세요. 그죠? 매도하시오. 자, 농심. 아까 얼핏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농심은 제가 여러 차례 여기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게 구름 밑으로 내려간 종목이 얼마나 무서우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교서에 나올 만한 사례입니다. 그죠? 자, 전환선 꺾이고 역전되고 후행스팬 캔들 밑으로 내려오더니 주가는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더니 드디어 구름 밑으로 빠졌죠. 에이, 조금 너무나 빠졌으니까 반등할 거야. 다시 올라갈 거야. 그거 봐, 올라가잖아 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기도하는데 RSI가 그러니까 올라갈 거야, 올라가잖아 생각했습니다만은 조금 올라간 듯 하더니 또 밀려버렸죠. 그래도 여기 RSI가 너무 밑으로 내려왔으니 이제 반등하겠지. 그죠? 반등하는 듯 해 보였습니다만은 하루 이틀 반등하는 듯 하더니 또 주르르 밀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도 아니고 여기가 바닥도 아니고 여기도 바닥도 아니고 여기도 바닥도 아니고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렇고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냐니까, 그냥 RSI가 바닥이니까 또 반등은 있겠는데, 반등하면은 뭐 기준선 근처라도 줄 거 같습니다만은 기준선 근처라도 온다면 할배여하고 빨리 파시라 라고 했는데, 솔직히 그거는 그 역시도 너무나 낙관적인 기대였어요. 그러니까 기준선까지 가지도 못하고 전환선조차 지금 넘기지 못하잖아요. 전환선이 계속 지금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글쎄요, 뭐 3, 4번인가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는 올라가겠지. 근데 돌아가기는 너무나 지금 멀리 와버려서 가지고 이 종목은 정말 참 그러네요. 답답하네요. 역시 아까 SK 이노베이션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름 밑으로 내려간 종목은 웬만하면 빨리 포트폴리오에서 없애야 그래도 하다못해 마음이라도 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얘도 기준선 일단 기대해 보죠. 일단은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전환선부터 넘겨야 뭔가 이야기가 되죠. 그죠?
저란선부터 넘겨야 그 다음에 기준선이고 그 다음에 넘기면은 뭡니까? 이제 구름이니까 1차 목표도 넘기지 못한 상태에서 뭐 참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RSI가 그래도 바닥권에서 돌아서는 모습이니까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데 반등할 것이라는데 조금의 기대를 걸어보는 정도입니다. 기다려 봅시다. 이번에 설마 반등하겠죠? 라는 이야기죠. 이번에 반등하겠지. 근데 기준선 거기까지 오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죠. 자, 마지막으로 KCC 글래스입니다. KCC 글래스 등등의 세 종목을 말씀하시면서 이처럼 옆으로 기는 종목은 언제 타이밍을 잡느냐. 어렵습니다. 그죠? 어렵는데, 통상 어떻게 보냐니까 뭐 기준선을 넘기면은 통상 사라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타지 매수하라. 그리고 구름을 넘기면은 마찬가지로 뭐 일부 더 사라. 뭐 그렇게 똑같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하나 좋은 거는 근데 이런 종목 중에서 지루하게 옆으로 횡으로 가는 종목 중에서 재수만 좋으면은 혹시 급등하는 종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안 움직였으니까 그동안에 상대적 주가가 싸기 때문에 혹시나 급등하는 종목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KCC 글래스 외에도 지금 미넨지라든지 셔틀뱅크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타이밍을 잡느냐.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 그러면은 기준선을 넘기면은 타진 매수, 그리고 구름을 넘기면은 나머지 물량을 사는. 근데 KCC 글래스에다가 100만 원짜리 사야지 라고 한다면 기준선 넘기면 한 3, 40만 원짜리 사고, 그리고 구름을 넘어가면은 나머지 사는 이런 전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KCC 글래스는 구름을 넘길라 하다가 내려왔으니까 하루 더 보는 거죠.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안 사면 되는 거고, 그러다가 저란선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기준선 위에서 사던 종목을 다 트는 겁니다. 그렇죠. 뭐 그 타이밍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매도 타이밍이라 한다면 이미 진작에 팔았었어야 하는 거고요. 그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이미 진작에 팔았어요. 구름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진작에 팔았었어야 하는 종목이고, 더구나 이 종목은 옆으로 기고였으니까 이제서 팔기는 좀 그렇고요. 근데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 올라갔다가 지금 기준선 구름 위로 올라갈락 말락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시 떨어지면 그래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그때 매도 타임을 질문하신 것 같으면 그때 매도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것입니다. 자, 1부 종목 KCG 글래스까지 설명했고요. 2부에 레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유, 파인 테크닉스 등등을 2부에서 설명하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